안녕하세요. 오늘 진도는요, 384쪽의 지역권이에요. 지역권은 내용도 간단하고 공부량도 많지 않지만, 하지만 한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의 특징은 어디가 양이 많다고 해서 더 내고, 양이 작다고 해서 안 내고 그냥 똑같이 분배한다. 그러니까 지역권에서는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다는 것은 법의 규정이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임새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쓰지 않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어디가 그래도 포인트냐면요. 지역권에서는 386조 3번에 지역권의 특성, 여기다 별표 2개 치세요. 제목에다가 거의 이 지문 갖고 맞고 틀리고 하죠. 그런 다음에 어디 하나 체크하시냐면 388조 지역권의 효력, 여기다 별표 하나 치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 교재로 따지면 385쪽에 지역권 취득에서 2번 취득 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별표 하나, 판례 하나밖에 없어요. 다 유일하게 딱 세 군데만 볼 줄 알면 한 문제 맞는 거다. 자, 그 지역권은 법조문은 많아요. 이것도 291조부터 302조까지 12개 법조문이 지역권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근데 법조문인데 원래는 우리가 법을 배울 때 법조문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법조문이 있으면 법조문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지역권에 관한 법조문만은 사문화된 법조문이에요. 사문화. 사문화라는 게 뭐냐면요. 민법을 제정하던 58년 2월 20일 날 이 12개 법조문은 58년 2월 20일 날 만들어진 법조문이에요. 한 조문도 지금까지 60년이 지나도록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이런 물건을 만들어 줄 테니까 국민들은 널리 쓰도록 하여라. 이런 법조문을 12개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여라고 제정했는데 국민들이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이런 물건 안 썼다는 거예요. 안 쓴 이유가 뭐냐? 이 지상권은 쌍방이 합의하잖아도 지상권 등기하잖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한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 원튼 원치 않든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법정 지역권이란 말은 없거든요. 그럼 반드시 요역지와 승역지가 서로 만나서 합의 플러스 지역권 등기. 등기 없이 성립하지 않는데 승역지 소유자들 등기를 안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다녀라 이렇게 얘기는 할지언정 그래 우리 토지에 네 토지 위에서 지역권 등기 내줄게 하는 등기가 안 나요. 등기가 안 나기 때문에 지역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뭐 평택 등기소, 뭐 안양 등기소, 용인 등기소, 토지 등기부 어디를 떠봐도 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것은 거의 한 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쓰지 않는 물건이 돼버렸어요. 쓰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법정은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정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개념 정도 묻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지역권 이 파트는 물권법 우리만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감정평가 시험도 이 물권법을 시험을 보고 법원직, 검찰직, 공무원 시험도 이 파트 시험에 들어갔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이 지역권 문제가 안 나온 지 10년 됐어, 10년. 근데 우리는 또 꾸준히 나와요, 꾸준히. 네, 자, 어쨌든 개념을 잡아봅시다. 일단 지역권이 성립되면 토지와 토지의 관계죠. 일단 반드시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보통 통행지역권 얘기를 많이 하죠. 통행지역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의 토지가 꼭 필요해요. 남의 토지를 써야지만 내 토지가 좋아져요. 남의 토지가 꼭 필요한 이런 토지를 우리는 요역지라 불러요. 요역지. 다 일본의 한자 용어죠. 그래, 네 토지 위에서 내 땅 써도 좋아라고 승낙한 땅. 그 연립 다변화. 보통 좀 통행지역권을 제일 많이 해요. 통행지역권. 뭐 통행지역권뿐 아니라 용수지역권, 물을 쓰는 지역권, 뭐 관망지역권, 자기지역권, 부자기지역권. 그 종류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길 쓰는 문제, 통행지역권. 그래, 네 토지에 내 땅 써도 좋아라고 승낙한 토지를 승역지라 불러, 승역지. 자, 여기서 한두 가지 정리해 봅시다. 지역권이나 물권을 성립하려면 지역권은 반드시 토지와 토지의 관계예요. 토지가 토지를 쓰는 관계를 지역권이라 부르는데 남의 토지가 필요한 이런 토지를 요역지, 승낙한 토지를 승역지라 부르는데 항상 요역지가 승역지를 씀으로써
편익이 제공된다. 편익. 편익이 제공되는 관계에 들어와야지만이 지역권이 성립해요. 편익이 제공된다는 것은 이 토지가, 자, 이 토지는 A라고 할게요. B라고 C라고 할게요. 이 토지가 얘네 토지 씀으로써 이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야 돼. 토지의 가치가 증대하고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 지역권이에요. 이렇게요. 자, 이런 관계 지역권인데, 그런데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부터 또 틀리기 시작했어요. 요역지, 남의 땅에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승낙한 토지를 승역지라 부르는데,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가만히 보면 요 토지와 요 토지는 인접하지 않잖아요. 인접하지 않아도 지역권 설정 등이 내면 성립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또는 지역권이라는 게 이런 것도 지역권이에요. 자, 우리가 농사를 짓는 땅인데 오랫동안 농사를 짓더니 토질이 안 좋아져서 잘 경작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흙 좀 갖다 퍼부으려고 이렇게. 그걸 객토한다 그래, 객토. 흙 좀 퍼다가 이렇게 좀 흙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동네 근처 한 2km 정도 떨어진 그 임야가 있는데 아주 붉은 흙이야. 흙이 참 좋아. 근데 그 땅 주인 만나서 니네 흙 좀 퍼다가 우리 논에 좀 붓자. 그런데 내가 굉장히 그 땅이 넓어요. 이게 1, 2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내가 흙 좀 퍼다 써야 되니까 니네 그 임야에 지역권 설정해달라. 그럼 내가 흙값은 내줄게. 그래서 설정 등기 해주면요. 2km 떨어진 그 흙 퍼다가 우리 눈에 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승역자 되는 거야. 그래서 2km 떨어진 데도 지역권 느끼려면 승역 설정될 수 있잖아요. 인접성 요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남의 토 필요한 이런 요역지인데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 한다. 전부여야 되지 요역지가 1필지 일부인 지역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이쪽 길이 좀 있긴 있어요. 나머지는 연리 다닐 테니까 한 필지 요 부분만 니네 토지를 통행하게 지역권을 내줘. 일부한 지역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역지는 한 필지 전부여도 되고 일부에도 되고 또는 여러 필지도 돼요. 여러 필지도. 이건 전혀 관계없고 승역지는요. 아무 데나 다 다녀라. 너 다니고 싶은 대로. 그러면 전부. 그렇죠? 1, 2도 다녀라. 그러면 두 필지. 틀 수도 있어요. 딱 연리만 다녀. 다른 데 쓰면 안 돼. 그럼 일부에도 되고. 즉 승역지는 전혀 관계가 안 되는데 요역지는 언제나 전부여야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를 쓰는 관계가 지역권이기 때문에 사람이 토지를 쓰는 관계. 이게 두 번이나 출제했던 질문이에요. 내가 네 토지에 가서 굉장히 이 땅이 좋은 땅, 한 50만 평 되는 굉장히 큰 산림인데 아무 때나 좀 사냥할 수 있는 권리를 다오. 아무 때나 좀 사냥. 내가 네 토지에 가서 아무 때나 휴양, 쉴 수 있는 권리는 다오. 그래 그렇게 해라. 등기 내줘. 등기 내줄게. 그러면 사람이 토지를 쓰는 거야. 그러면 승낙한 토지는 승역지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요역지가 없잖아요. 사람이 땅을 쓰는 거지 땅이 땅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로 표현하자면 승역지만 존재, 승낙한 땅만 있지 요역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 땅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요역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 승역지만 존재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인여권이라고 해요. 인여권. 사람이 있어서 인여권. 인여권은 우리 민법에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아요. 꼭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있어야 돼. 요역지, 승역지. 요역지가 존재하지 않는, 승역지가 존재하는 인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그럼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성립되는 거냐? 지역권은 반드시 요역지와 승역지 간에 지역권 설정 합의가 있어요. 합의. 그래 이 토지가 네 땅을 쓰기로 하자. 이만큼 쓰기로 하자. 합의 플러스 등기.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고는 성립하지 않아요. 합의 플러스 지역권 등기 내야 돼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등기는 지역권 등기는 어디다 내야 되겠는가? 등기를 어디다 신청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어디다 신청할까요?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다. 여기다 등기를 내는 거예요. 여기다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즉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등기부에다 등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승낙한 토지, 승역지 등기부에다 여기다 등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B토지, C토지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승역지를 뭐라 부르는가? 다른 말로 승역지를 지역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요역지를 지역권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승낙한 땅을 지역권이라 불러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다음 승역지에 있어서 그러면 승역지라는 용어를 항상 지역권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용어를. 승역지를 지역권에 부르기 때문에 또 다음 지역권에 있어서 그럼 지역권이라는 말을 승역지를 용어를 자꾸 바꿔봐야 돼. 그래야지 문맥이 통해 이렇게요. 지역권 등기는 어디다 등기를 신청한다?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다 등기를 내는 거예요. 왜 여기다 등기를 내죠? 이게 지역권이니까. 이걸 지역권이라 부르는 건 이걸 지역권이라 부르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 등기를 낸다. 등기를 낼 때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 이런 걸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적 기사항이라고, 필요적. 이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이 하나도 빠져버리면, 누락돼 버리면 등기는 각하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빠지면 지역권 등기 안 나요. 첫째, 모든 지역권 등기를 여기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요역지를 표시해줘요. 요역지 표시. 어떤 토지가 이 땅을 쓰는 건지. 저 요역지 A 토지의 소재지를 밝혀줘야 돼. 왜? 등기는 여기다 등기를 내는 거지 여기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토지가 이 토지를 쓸 수 있는 거냐? 요역지를 표시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목적을 적어야 돼. 목적. 왜 네 토지 위에서 내 땅을 쓰려는 거냐? 그 목적이 뭐냐? 여기다 적는 건 뭐 통행지역권, 용수, 물순 지역권, 뭐 관망 지역권. 우리 목적을 적어줘야 되는데 그 목적엔, 지역권의 목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돼도 좋다. 목적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이것이 뭘 한다는 점이냐? 우리가 이제 지상권이라는 거 있죠. 지상권. 지상권도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게 지상권이잖아요. 지상권 설정 등기 할 때는 목적을 명확히 적어줘야 돼. 목적 제한이 있는 거야. 건축물, 공작물, 수목. 그 목적에 따라서 채당이 달라진단 말이야. 지상권 등기 낼 때는 목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지상권은 목적 제한이 있는 거야. 남의 땅을 빌려서 건축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확히 적어줘야 돼. 근데 지역권은 목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관계없고 구체적이 아니어도 관계없다. 세 번째는 범위 적어야 돼. 범위. 전부라면 전부, 일부라면 일부. 이런 걸 적어줘야 돼요. 다만 뭐 지료 같은 것이 있느냐, 이게 요소가 아니에요. 지료는 뭐 통행지역권, 그래 내가 네 땅 쓰는 대신 1년에 쌀 한 가마씩 줄게. 그런 지료를 정했더라도 지역권 등기에는 지료를 등기할 수가 없어요. 지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지료를 등기 요소도 아니고 정했더라도 등급에 기재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요. 또 지역권은 그럼 남의 땅을 쓰려면 승역지, 최단기간 몇 년 쓸 수 있냐? 최단기간도 최장기간도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럼 말을 편하자면 지역권은 최단기 보장도 최장기 제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그 존속견에서 아무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최단기도 최장기도 아무것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등기를 내야 돼. 이 등기 없이는 지금 성립하지 않아. 근데 현실적으로 B씨가 동네에서 그냥 우리 논통에서 우리 밭통에 니네 밭 들어가. 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줄지언정 등기 내려면 등기 안 내준다고. 등기가 안 나면 저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역지 등기부 등기 났어. 등기 났다면 요역지 등기부 떼어보면 지역권 등기가 기재됐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우리 등기는 여기다 내는 거야. 이 토지 등기 여기다가 등기 신청해 여기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야. 지역권 등기는. 그러면 이 요역 등기 떼어보면 지역권 등기 돼 있겠냐 안 됐겠냐? 됐어요. 지역권 등기는 직권 등기. 이거 등기법 시간 배우는 거야. 우리는 승역지 등기부에다가 요역지 표시하고 목적 표시하고 범위표 등기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등기관이 그 요역지 표시돼 있잖아요. 그 등기부를 찾아내서 직권으로 기재해요. 이 땅이 승역을 갖고 있다는 거. 요역지 등기부에는 직권 등기가 기재됩니다. 자, 이 정도 얘기. 세 번째.
그렇지만 지역권이나 물권이 설정됐더라도 그렇지만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토지에서 남의 토지에 통행지역권, 지역권이 냈더라도 가끔 쓴다는 거지. 365일 여길 점유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얘가 여길 점유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A가 BC 부분, 요 부분을 365일 막 점유하고 싶어. 막 남의 땅이지만 내가 365일 막 점유해서 막 깔고 비비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냥 비비고 싶어. 그냥 365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지상권 느끼를 내야 되는 거야. 지상권. 남의 토지에 지상권 느끼게 되면 지상권은 늘 365 점유할 권리가 있지만 지역권은 가끔 쓴다는 거지.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침해했어. 침해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남의 토지에 여러 개 승려없이 등기 냈는데 출입을 통행지역권이야. 출입 못하고 여기다 막 물건 쌓아놓고 막 출입을 쓰지 못해 방해하는 거야. 이게 침해했다면 모든 물권자들은 내가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누가 침해하면 쫓아가서 침해자에게 뭐 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지역권에 기한 물권 청구 행사에서 저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데 단 지역권자는 물권자지만 점을 수반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침해했을 때 세 가지 물권 청구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 이것만은 행사할 수 없어요. 이거 행사가 안 돼. 원래 물권 청구 종류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 목적물 반환, 결과 제거, 예방 청구 중에서 누가 침해했더라도 점유를 수반하지 못한 지역권자는 뭐는 없다? 목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결과 제거, 예방 청구 행사해야지. 이 방해하는 이 부분을 나에게 반환해달라. 이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 하나만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거저 주는 거야, 지역권은. 뭐 판례가 있나, 뭐가 있나? 또 지역권은 물권이지만, 원래 물권은 독점성이니까, 독점성. 원래 물권 성립 때문요, 나만이 사용하는 거야, 나만이. 동일한 부분에, 동일한 그 방 하나에 두 명의 전세권자 있을 수 없어요. 동일한 토지 위에 두 명의 지상권자 있을 수 없어. 동일한 토지 건물에 두 명의 소유권자 있을 수 없어. 이게 독점성이라 부르는 거야. 어느 물건에 내가 먼저 물건을 성립해버리면 내 물건과 양립할 수 없는 또 다른 물건 성립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야. 나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근데 지역권은 물건이지만 독점성, 다른 말로 배타성이라고 해요. 배타성. 이 독점 배타성이 없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물건이야. 이 물건이 이게 없어. 이게 없기 때문에 지역권은 공동 이용권이다. 공동 이용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권자를 이중의 지역권이라고 이중, 더블. 이중의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동일한 부분에. 원래 동일한 부분에 두 명의 전세권자, 동일한 토지에 두 명의 지상권자 있을 수 없어요. 동일한 부분에 두 명의 지역권자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얘를 잘 설득해서 지역권을 냈어, 이렇게. 그런데 이쪽 토지가 있는 애가 있는데 얘도 기련이 있어. 근데 여기 있으면 참 좋겠어. 얘가 쫓아가서 야, 나도 사용 낼 테니 1년에 쌀아가면 줄 테니까 이 통행하게 나도 지역권 등기 내줘. 얘한테 부탁했더니 그래 너도 등기 내라야. 그러면 B토지, 요거 B토지 승역지 요거요. 등기 떼어볼게요. B토지. 등기 떼어봤더니 B토지 등기부 을구에 1번 지역권 설정 등기. 요역지 표시해줘. 요역지 표시. 이 A토지가 표시돼야 돼. 이 소재 적혀줘야 돼. A토지 요역지 표시해주고 목적은 통행하기 위해서. A토지가. 이렇게 놔두니 다시 여태 2번 지역권 설정 등기. 목적은 D토지가. 목적은 통행하기 위해서. 동시에 이 동일한 부분에 두 명의 지역권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이 쓰는 거야. 점수한 물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일한 토지 위에 두 명의 지역권자 있을 수 있다. 이중의 지역권을 허용한다. 공동 이용권이다. 자, 그런데 얘들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근데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통행지역권이야. 그래서 얘가 차를 몰고 나왔어. 얘도 차를 몰고 나왔어. 얘도 차를 몰고 나왔어. 셋 다 같이 쓰는 거야. 이거 같이 쓰는 거야. 얘도 쓸 수 있어. 얘도. 그러니까 얘들끼리
차를 각수 나왔는데 차 한 대씩 먼저 나가야 되는데, 야, 내가 먼저 차 밀고 나왔으니까 니들 빠져. 내가 먼저 지나간 다음에 지나가. 야, 인간아, 등기 띄워봐. 나도 지역권자. 나도 쓸 수 있는 권리 있어. 응? 얘는 지가 먼저 지나가겠대. 야, 나는 토지 소유자야. 니들 빠져. 내가 먼저 지나간 다음에 니네 다녀. 차 세 대 세놓고 지금 싸우고 있어, 지금. 30분째 싸우고 있어. 그 얘들끼리 쓰는 순서. 이 통행지역권이야, 지금. 이 도로를 쓰는 순서. 순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순서 있어요. 공동이용권이지만 물건이기 때문에 우선적 효력은 있는 거예요. 우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순위는 있는 거예요. 순위는. 쓰는 순서는 있는 거예요. 순위는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써야 돼요? 굳이 말하자면. 땅 주인은 꼴찌야. 아니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땅 주인인데 지상권 설정해줬어. 내 건물 주인인데 전세권 설정해줬어. 누가 먼저 써야 돼? 아, 전세권자, 지상권자만 써야 되는 거지. 지가 소유자라 자기 거에 용익 설정은 지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너는 눈치 보고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야. 너는 순위 있어. 얘가 1순위야. 얘가 1순위, 2순위, 3순위야. 그죠? 순위는 있는 거예요. 이게 길 문제니까 좀 웃기지만 용수, 물 쓰는 문제라면. 아, 여기서 물이 나요. 물이 나는데 얘들 천수탑이야. 비가 오면 뭐를 심지만 비가 안 오면 뭐를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애가 쫓아가서 내가 니네 물을 쓰든 안 쓰든 용수지역권 설정해줘. 그러면 내가 무적 쌀한 가마 줄게. 그래서 가물면 얘가 먼저 물을 대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 물 다 쓰고 나서 남으면 얘 쓰고 얘는 마지막에 쓰는 거야. 이거 설정해줬다면. 이 물 내기로 들어가면 얘가 달라. 농사짓는 땅에서 순서 있단 말이에요. 순위는 있다. 순위는. 우선적 효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6번째. 내 지역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요. 저건 특질이에요. 지역권 특질. 요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요게 지역권 특질이요. 자, 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일단 별표 2개 침대를 펴보세요. 자, 이게 요역지, 승역지. 이게 지역권의 특성이라는 게 특성. 지역권의 특질. 특질 또는 뭐 특성이라고 부르죠. 특성. 첫째,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 얘기를 할 건데 이제는요. 이렇게 불러요. 지역권은 우리가 지역권과 뭘 생각하죠? 승역지. 항상 말을 바꿔야 돼요. 지역권과는 승역지는 요역지에 딸린 종된 권리이다. 이게 지역권 설정에 나버리면 승역지는 요역지에 딸려있는 종된 권리이다. 이렇게 표현해. 지역권은 요역지에 딸려있는 종된 권리다. 항상 민법은 이게 그러면 승역지가 지역권이 여기 딸려있는 종된 권리라는 것은 이게 종되다는 것은 요역지가 주가 된다는 얘기잖아. 주된 권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민법 원리는 종된 것은 주된 거와 운명을 같이 해. 같이 움직여야 돼. 법적 운명을 같이 하는 거야. 종된 것은 주된 거와 법적 운명을 같이 한다.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거기서 첫째, 그렇기 때문에 지역권은 승역지는 요역지와 부종성이라는 것이 있고 승역지, 지역, 요역지와 승역지, 요역지와 수반성 원칙을 갖춰야 되고 지역권은 승역지, 요역지와 불가분성 이 세 가지 성질을 갖는다. 자, 요게 이제 292조 뭐 1항, 2항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낼 게 없으니까 판례도 없어요. 맨날 지역권 문제 나오면 5지문 중에 정답 맞고 틀리고는 이거 갖고 결정을 해버려. 하나 이론적인 얘기야. 쓰지도 않는 물건 판례가 없으니까 이론적인 얘기를 내버려. 지역권의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자, 먼저 수반성 얘기부터 해볼게요. 수반성이라는 것은 같이 움직이라는 거야. 같이. 승역지는 요역지에 딸려있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승역지는 요역지와 함께 움직이래요. 같이 수반하라는 거야. 같이 움직여라. 무슨 말이냐면요. 요역지가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이전돼 버렸어. 이전 등기 돼 버렸어. 원래 요역지 소유자가 A였는데 이 땅을 팔았어요. 매매해서 이걸 등기를 C한테 넘겨버렸어요. 소유권 등기를 넘겨버렸어. 그러면 승려 쓰는 권리도 함께 넘겨주라는 거예요.
말을 편하자면 요역지에 관한 권리가 넘어갔어. 요역 토지가 매매가 되건 증여가 되건 뭐가 돼서 사람이 바뀌었어. 소유자 바뀌었어. 그러면 승여 쓰는 권리도 함께 수반에 넘겨주라는 거야. 요역지에 관한 권리가 넘어가면 승역지도 함께 따라가서 넘겨줘라 이렇게요. 응? 그걸 수반한다. 수반한성. 그러면 C라는 사람이 이 땅 샀어요. 이 땅 사서 등기 내면 당연히 승역지 따라오기 때문에 C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수반성. 그렇지만 이 수반성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물었어요. 임의 규정이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요역지에 대한 권리가 넘어가면 승역지도 함께 넘겨주라는 거야. 따라가라는 거 이렇게요. C한테 넘겨줘라 이렇게. 같이 수반해라. 하지만 특약으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해요. 특이한 거죠. 왜 특이해요? 원래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강행 규정이야. 우리가 여기에 봐면 물권법 규정은 특약으로 배제하거나 특약으로 창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법의 규정, 법대로만 해야 돼. 근데 수반성만은 임의 규정이야. 아무런 말이 없다면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넘어가면 승역지도 함께 넘겨줘라. 따라가라. 그렇지만 특약이 있었어. 너에게 이 땅은 팔아서 소유권 넘겨주지만 승역지는 안 따라가기로 하자. 소멸시키기로 하자. 이건 안 따라가기로 하자. 이 소멸 특약이 있다면 안 따라가요. 특약으로 수반을 배제할 수 있다. 이 부종성이라는 게 있어. 부종성. 자, 부종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자,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 지면 어떻게 나오나. 이 부종성이라는 지문이 좀 어려운데 이게 292조 2항인데 지역권은 우리가 지역권 그럼 뭐다? 승역지. 승역지는 지역권은 요역지와 함께만 양도되고 이전한다. 이전된다. 승역지는 요역지와 함께만 양도 이전해야 돼.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걸 부정성에 푸는데 요역지는 가만히 두고 승역지만 분리 양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이건 금지돼요. 무슨 말이냐 이게. 잘 봐보세요. 이 부정성이라는 말이 어려워요. 수반성이라는 말은 알았어. A 토지에 요역지에 대한 권리가 넘어가면 승려 쓰는 권리도 함께 넘겨줘라. 이건 수반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쪽 땅인데 여기 있는 D라는 땅이다 칩시다. 얘도 길이 있어. 근데 연리 쓰면 참 좋겠어. 그러니까 얘가 쫓아가서 나도 지역권 등기 내줘. 2순위로 1번 지역, 2번 지역. 그럼 내가 사용료로 1년에 쌀랑값을 줄게. 어떻게 내달라 등기 내준대 안 내준대요? 안 내주겠대. 응? 가뜩이나 우리가 뭐 법도 몰라서 그냥 뭐 하나 설정해줘 그래서 그냥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고기 사주는 바람에 얼떨결에 도장 찍어줬는데 지역권을 내버린 거야. 그럼 얘들이 땅을 팔 때 이거만큼은 땅을 못 받잖아. 얘가 쓴 땅이니까. 재산권 침해받잖아. 못 내준다는 거야. 그럼 얘도 이 땅을 쓰고 싶어. 통행으로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D가 A 토지를 매입하면 돼. A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면 승역상에 넘겨주라고 했잖아요. 이 땅을 살 돈도 없고 또 팔지도 않는데 이건 길은 쓰고 싶어. 그래서 얘한테 쫓아가서 A야 너는 이 길이 있지 않느냐? 길이 있는데 또 얘네 땅으로 지역권 통행지역권 등기 내놓지 않았느냐? 너 요거 통행지역권 요거 쓸 수 있는 권리를 내 땅 넘겨줘. 그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게. 너는 1, 2만 쓰고 이제 내가 쓰는 거로. 오케이 1,000만 원 주면 그렇게 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권 이전 늦게 해주겠다는 거죠. 뭐든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유 다 이전 늦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등기법에서 뭐래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한번 이전이 넘어갈 때마다 독립 등기로 주등기로 해야 되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해 줄 때는 부기 등기로. 그럼 등기소에 가서 1, 부기 2로 지역권 이전 등기. 어느 토지로 A 토지가 아니라 D 토지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야. 얘는 가만히 두고 승역자 뚝뚝 이렇게 양도하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얘랑 같이 움직여야 돼. 이 땅을 넘어가면 이거 같이 따라갈 수 있지만 요역지는 가만히 두고 승역자 뚝뚝 이 토지로 이렇게 붙여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요. 이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부정성이라 부르는 거야. 즉 요역지는 가만히 두고 승역자는 뚝 떼어서 다른 토지로 양도 이전할 수 없다.
지역 승력지는 요역지 함께만 양도되는 것이지 요역지 가만히 두고 승력지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용어 중에서 왜냐면 등기법을 배울 때 지역권, 승력지, 승력지, 지역권 이전 등기한다는 용어 자체는 있다 없다? 이런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뭐든지 이전 등기할 수 있어. 가등기도 부등기 이전 등기할 수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이전 등기할 수 있어. 지역권 이전 등기란 말은 없어. 지역권 이전 등기란 말이 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이게요. 불가능해요. 이런 용어 자체가 없다. 이거를 수반성이라 불러요. 수반성. 아니요. 부정성이라 불러요. 이것은 강행규정, 강행규정.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어요. 자, 부정성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이란 말이 뭐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수반성은 임의규정. 아무런 말이 없다면 요역지 토지 넘어가면 승력지 따라가줘야 되는 거다. 하지만 특약이 있다면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수반성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부정성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절대로 불량도하는 거 있을 수 없다. 없다. 자, 불가분성인데 이 말이 어려워요. 불가분성. 불가분성의 용어가 가끔 나와요. 불가분성. 한자 뜻을 보면 나눠지지 않는다. 나눌 수 없다. 불가분성. 나눠지지 않는다. 뭘 나눌 수가 없대요. 그럼 불가분성이라면 언제 쓰는 거냐? 예를 들면 지역권의 불가분성. 이다 보면 해지의 불가분성. 뭐 담보에 가면 공동저당의 불가분성. 이 불가분성이라는 말 가끔 나와요. 이렇게요. 이 불가분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1대1이야. 매도인도 1명, 매수인도 1명, 요역지 소유자도 1명, 승력 소유자도 1명. 1대1일 때는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여러 명이 뒤엉킬 수 있어. 이 단어만 나오면 다수당사자. 당사자는 여러 명이 등장해. 사람이. 뭐 매도인이 한 3명 나올 수 있고요. 매수인도 한 3명 나올 수 있고. 아니 어떻게 부동산 매매 계약만 했는데 여러 명이 나옵니까? 이게 공유하는 토지야. 갑을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야. 매매할 때는요.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공유자 전화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계약서 매매 계약서 매도인란에 세 사람 이름 다 적고 도장 찍는 거야. 그럼 매도인 3명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요. 또 매수인이 공동 매입하는 거야. 요즘 뭐 과세 문제 때문에 아파트 같은 거 매입할 때 부부 공동 명의로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매수인란 매매 쓸 때부터 매수인란에 남편이는 부인이면 다 적는 거야. 그 도장 2명 다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매수인 2명이잖아. 여러 명이 뒤엉켜. 여러 명이 뒤엉킬 때는 이 법률 관계를 획일화시켜야 돼. 있으면 다 같이 있고 없으면 다 같이 없고 계약이 유지되면 다 같이 유지되고 계약이 소멸하면 다 소멸하고 이 획일화시켜야지. 누구는 계약이 유지되고 누구는 계약이 소멸하고 누구는 쓸 수 있고 누구는 못 쓰고 이게 뒤엉켜버리면 법률관계 너무 복잡해져. 그러니까 어느 법률관계를 획일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명이 뒤엉키는데 법률관계를 획일화시킨다. 획일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뭔가 단순하게 만들어야 될게요. 그러면 지역권의 불가분성, 현문제 지역권의 불가분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여러 명이다. 여러 명.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이거 이상 안 내요. 자, 요역지에 남의 땅이 필요한 요역지예요. 이거 승낙한 승력지가 이제 통행지역권이라 해봅시다. 이 토지가 요역지인데 요역지 소유자가 1명이 아니야. 가, 을, 병 3명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공유지라고 불러. 공유. 집을 사무실 공유하고 있어. 자, 요역지가 공유일 때 과연 이 승력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승력. 이걸 지역권이라 불러 이렇게 승력지를. 그런데 이 요역지가 이번에 지역권을 취득해요. 지역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원래 이 토지가 이 A 토지라 칩시다. 이거 B 토지요. 남의 토지를 쓸 권리가 없었어. 근데 이번에 승력지를 얻어요. 승력지를 취득해 저 토지가. 그럼 요역지가 승력지가 없었던 토지를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은 이 토지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야. 땅값이 올라. 토지 활용도가 높아져. 그러면 없었던 원래 지역권이 없었는데 A 토지가 B 토지에 지역권을 취득하는 거. 이거 좋은 일이야. 좋은 일. 이 다음에 좋은 일, 나쁜 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 토지가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은
어떻게 취득되냐? 그러면 공유자, 전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공유자 중에 1인, 한 사람, 공유자 중에 1인만 취득하면, 한 사람만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전원이 다 혜택을 받는 거야. 없었던 지역권 취득은 전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1인만 해당되면, 한 사람만 해당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전원이 다 취득하는 거야. 1인만 해당되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게 이제 취득시효 얘기하는 거야. 취득시효. 20년. 이 취득시효는 소유권만 취득시효가 아니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도 내가 남의 토지에 승력 등기 내지 않아도, 내가 남의 토지에 지상권 등기 내지 않아도 20년 사용하면 땅 주인 만나서 나 지역권 등기 내줘, 나 지상권 등기 내줘, 요구할 수 있어요. 시효취득할 수 있어. 다만 타주점이기 때문에 취득시효하더라 소유권 얻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 얻는 거야. 사용권만. 근데 이 두 명은 한 번도 남의 땅을 다닌 적이 없어. 근데 이 갑이라는 애가 남의 토지에 승력지 등기도 내지 않고요. 20년간 맨날 사용해왔어. 20년간. 이 갑이라는 애가. 20년간 늘 여기를 통행했어. 20년간. 그러니까 얘가 20년 취득시효 됐잖아요. 그래서 얘들 만나서 나 취득시효야. 나 20년 사용했어. 지역권 등기 내줘. 그러니까 얘가 취득시효를 얻어버리면 얘들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야. 전원 해당되지 않아도 1인만 해당되면 전원이 다 혜택을 받는 거지. 3명 전원이 20년 다녀야지만 취득시효 된다는 거 아니야. 1인만 해당되면 전원 혜택을 받는 거야. 취득은. 그런데 이번에는 있었던 지역권의 소멸. 승력지가 소멸해요. 이번에. 승력지가 없어져요. 원래 이 토지가 이 등기 떼어보면요. 얘네 B토지 등기부에 지역권 설정 등이 났어. 지역권이 있어서 승력지가 있었던 땅이야. 이 땅, 여기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땅이야. 근데 이번에 이제 지역권이 소멸하는데요. 쓰면 안 된대요. 지역권이 없어진대요. 있었던 어떤 토지가 승력지를 갖고 있었는데 있었던 지역권 소멸은 이 토지 위에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야. 땅값 떨어져. 이제 나쁜 일이야. 이 땅 쓰면 안 돼. 쓸 권리가 없어진대요. 이 소멸은 공유자, 요역지 공유자, 전원. 전원에 해당될 때만 소멸해야지. 1인만 갖고는 1인. 한 사람만, 공유자는 1인. 이 갑을 병 셋 중 한 명. 1인만 갖고는 지역권을, 1인만 갖고는 소멸시키거나 지역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멸은 어떻게 돼요? 소멸은. 있었던 지역 소멸은 갑을병 세 사람 전원에 해당될 때만 소멸해야지. 1인만 갖고는 소멸시킬 수 없다. 없었던 지역권 취득은 전원이 취득하지 않아도 1인만 해당되면 전원이 다 혜택받는 거지. 전에 해당되어 취득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취득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소멸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있었던 지역권이 왜 소멸하느냐? 이 소멸시효라는 게 소멸시효. 그러니까 이게 시험 범위도 아니야. 이것들이 낼 게 없으니까. 있지도 않는 물건. 안성등기소, 용인등기소에 한 건도 없어. 지역권 등기란 게. 있지도 않은 거 맨날 이론 묻고 있어. 이론이. 논리를 위한 논리 게임을 하고 있어요. 자, 지역권은 소멸시효 걸려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 용인권은 20년에 취득시효도 있고 20년에 소멸시효도 걸려. 얘들이 남의 토지 지역권 등기 냈어. 통행지역권. 이 등기 냈어요. 지금 지역권 등기 났다면 지역권 취득한 거예요. 이제 지역권 있는 거예요. 승력지. 그런데 몇 년간? 20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없어져요. 소멸시효 걸리면 없어지는 거야. 20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세 명이 20년간 다 다니지 말았어야 돼. 전에 해당될 때만 소멸시효 걸리는 거야. 그런데 잘라보세요. 오늘 19년 11개월 됐어. 남의 땅 지역을 설정했지만 이쪽 통로가 있어서 쓴 적이 없어요. 쓴 적이 없는데 몇 개월만 더 지나면 1개월만 더 안 쓰면 없어지는 거야. 소멸시효 걸려서. 안 되겠어. 얘가 갑자기 19년 11개월 동안 한 번 쓴 적이 없었는데 3명 다 갑자기 하루에 3번씩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얘가. 천천히 가면 얘 만나면 막 손도 흔들어줘. 막 손 흔들면 나 쓴다 이거야.
소멸시 안 걸렸죠? 그럼 얘들도 다 안 걸리는 거야. 3명 전원이 소멸시에 걸려야 돼. 한 명이 안 걸렸잖아. 전원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이 어려운 거지. 이거를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라 불러요. 그럼 불가분성 그러면 요역지가 뭐다? 공유지다. 요역지가 공유지일 때 없었던 지역권 취득은, 승역 취득은 공유자 전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1인만 해당되면 전원이다 취득하는 거다. 이 요역지가 승역지를 갖고 있었어. 지역권 등이 났단 말이야. 하지만 그 지역을 소멸하려면, 소멸시에 걸려서 없어지려면 3명 전원에 해당되지만 소멸하지. 한 사람만 갖고는 소멸시킬 수 없다. 그 지역권을 뭐라 부른다? 불가분성. 취득은 쉽다. 소멸은 어렵게 만들어놨다. 지역권의 불가분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판례 하나 볼까요? 별표 하나 쳤잖아요. 385조. 이 지역권도 우리 지역권 승역지를 얘기하는 거죠. 승역지도 취득 시효가 가능해요. 취득 시효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남의 토지 등기부에 지역권 등기 내지 않았더라도 내가 20년만 통로로 사용하면 땅 주인 만나서 야 통행지역 시효 취득이야. 등기 내줘. 요구할 수 있다. 요 20년인데 요것도 다만 취득시 인정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용권, 이 사용권만 얻는 거지 그 부분에 소유권을 얻을 수는 없는 거야. 타주기 때문에, 타주기 때문에.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어떤 때 남의 토지를 20년 사용했다고 땅 주인 만나다 지역을 시효 취득이야. 하려면 어떻게 되냐? 통행지역권만 얘기해요. 이게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이게 통행지역권이라고 불러요. 남의 통로를 쓸 수 있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일단 이것이 계속되고 표현되었어야 돼. 이렇게 20년 썼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계속과 표현이란 말을 우리 대형 판례는 항시 사용을 의미한다. 항시 사용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의 토지 등기부에 지역권 등기 낸 적은 없어. 그렇지만 내가 시멘트 포장했어. 시멘트 포장해서 늘 거기 통로 사용했어. 그런데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우리 과수원인데 남의 토지로 우리 과수원을 들어가야 돼요. 내 시멘트 포장은 냈어 내가. 근데 봄철에 한 2달 쓰고 여름철에 한 2달 쓰고 가을에 100 따고 나서는 몇 개월 안 써요. 그럼 이건 계속이 아니잖아. 그럼 20년, 100년 써도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거야. 늘 360을 늘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가끔 쓴 건 안 돼요. 이렇게. 항시 사용을 의미한다. 또 하나 이 계속 표현됐다는 것은 통로, 개설이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했을 거. 이래야지 시효 취득이 되는 거야. 이 길이야 길인데 누가 만든 길인지 몰라. 그냥 늘 다녔어 나도. 우리 논밭을 들어가려면 옛날부터 길이 있었던 거야. 그냥 늘 다녔어 이렇게. 근데 사실 남의 땅이거든. 지역권 등은 안 났어. 내가 만든 길이 아니야. 그것은 100년을 다녀도 시효 취득이 안 돼요. 통로 개설 누가 했어야 된다? 내가 남의 땅 시멘트 포장하고 내가 축대 쌓고 돌계단 쌓고 내가 개설했어야지. 있었던 길을 그냥 20년 3년 다녔다고 해서 땅 주인 만나 통행적 시효 취득이다. 그런 말은 없어요. 통로 개설이 요역지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거. 이 두 단어에 항시상을 의미하고 여기 두 가지 경우야. 그런데 누가 시효 취득할 수 있느냐? 취득하는 사람은 요역지 소유자 아닌 자도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아니 소유자 아닌 자가 어떻게 요역 토지의 지상권자, 예를 들면 지상권자, 토지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 남의 땅 30년 빌렸어요. 30년 빌려서 남의 땅의 통로를 내가 만들어버렸어. 그냥 도로 포장하고 20년 사용했다면 얘들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를 쓰는 거야. 토지가 토지를 쓰면서 이용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서로 이용관계를 조절해 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역시 소유자 아닌 자도 여기 토지의 지상권자, 토지 임차인 같은 사람도 20년 이상 계속 통행했다면 땅 주인 만나서 지역권 시효 조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안 되는 애가 있어. 아무리 남의 땅에 통로 개설하고 시멘트 포장하고 20년 썼더라도 시효 조청 안 되는 애.
요 역시 토지예요. 요 토지의 불법 점유자. 이 불법 점유자들은 남의 토지에 시멘트 포장하고 20년 통행했더라도 시효치 도청할 수 없다. 얘들은 한대요. 그러면 20년 지났다면 단 뭐하라? 지역권 등기하라. 똑같은 거 가는 거예요. 땅주인 만나서 야 내가 니네 땅이지만 내가 도로 포장하고 항시 365일 늘 사용하면서 20년 지났어. 지역권 등기 내줘 라고 등기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 그래서 소송까지 했어. 응? 판사님 제 땅 아니지만 20년간 제가 도로 포장해서 공연하고 평온하게 20년 사용했습니다. 근데 등기를 안 내줍니다. 지역권 등기랑 판결 구합니다. 판결 받아서 등기 냈어. 등기 나야지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남의 땅에 20년 다녀서 시효 취득했어. 등기 냈어. 등기까지 냈어. 판결 받아갖고. 그렇다면 사용료는 땅값 사용료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사용료 유상이라는 거예요. 참 이건 특이해요. 유상이 원칙이다. 지역권 시효 취득하더라도 사용료는 내는 것이 원칙이다. 원래 민법은요. 뭐든지 무상이 원칙이야. 근데 지역권 시효 취득만은 남의 땅의 통행지역권 주장해서 지역권 등이 냈더라도 협의해서 결정하라. 유상이 원칙이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세권 얘기죠. 전세권은 사실은 이 교재 한자 단편으로 다 봐야 되는 거야. 왜냐면 전세권은 살아있는 물건이고 너무너무 많이 쓰는 물건이야.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은 법조문이 필요가 없어. 법조문에서 판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전세권은 303조부터 319조까지 17개 법조문이 다 살아있는 법조문이야. 법조문 다 읽어서 그 뜻을 다 이해해야 돼.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파트인데 시험 문제는 똑같이 나와. 이거 미치는 거야. 공부할 거 훨씬 많아요. 굳이 말하면 지역권 3배인데 3배. 출제 비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어쨌든 전세권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법조문적으로 해석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법조문이 한 점 한 점 다 해석하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야. 어쨌든 전세권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어디냐? 이제 체크부터 할게요. 393쪽에 보면 3번에 전세금 지급이 필수 요소 거기다가 별표 하나 치세요. 별표 하나.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일단 체크부터 해드리는 거야. 395쪽에 3번에 법정갱신 여기에 별표 하나. 다 법조문들이지만 다 써야 되는 법조문들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나 별표 하나짜리 참 많아요. 그래도 전세권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 396쪽 03번에 전세권의 효력 여기 별표 2개. 어느 파트도 효력이 중요한 거야. 효력. 어느 파트 지상권의 효력, 지역권의 효력, 전세권의 효력. 효력 파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별표 2개. 이따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398쪽에 아주 잡다한 게 많아요. 전세권 특수한 효력의 법정지상권 별표 하나. 거기다가 심화 써놓으세요. 법정지상권은 이 다음에 심화해서 관세법정지상권, 삼명의 법정지상권 이런 특수한 법정지상권 다 1시간 잡아갖고 다 몰아 정리할 거예요. 지금은 너무 무리야. 지금은. 이거 하다 쓰러진 분이 한둘이 아니야. 무리하지 마셔. 네. 그 다음에 의외로 어디가 중요하냐면요. 401쪽에 3번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불리양도 금지 별표 하나. 다 법조문인데 이렇게 잡다한 게 많아요. 별표 2개짜리도 없어. 한 문제 나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전전세고 있어. 밑에 전전세. 여기도 별표 하나. 죄송해요. 별표 하나짜리 너무 많아서 심화라 써놓자. 심화. 전대차. 재임된 전대와 전전세도 한 번에 몰아서 비교하면서 설명할 거야. 심화해서. 아직은 할 때가 아니야. 자, 그런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데가 어디냐? 가장 중요한 데는 405조 2번에 경매 청구권. 여기가 별표 2개예요. 이렇게. 특히나 이 중에서도 406페이지에 제목에 동그라미 있어요. 건물 일부의 전세권의 경매 신청. 동그라미 별표 2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을 골라봐라. 최근 5, 6년간. 그럼 이 지문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게요. 자, 이렇게 좀 잡다한 데가 많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전세금 이야기, 전세 효력, 전세 경매 신청권 등등을 좀 살펴보자고요. 10분 쉬었다가요.